안녕하세요. 수원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수원은 지금 진행을 맡은 이경남입니다. 영화 한 편이 우리에게 주는 울림은 참 크죠. 특히 역사를 배경으로 한 영화는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 한 시대의 기억과 사람들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수원은 지금에서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안동을 통해 역사와 영화 그리고 감독의 이야기까지 깊이 있게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영화 안동을 연출하신 김홍익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청취자들을 위해서 감독님 자신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저 독립영화 만드는 영화 사랑꾼, 영화 안동의 김호익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어떤 영화를 좀 만드셨는지 소개도 잠깐 프리로 해주시죠. 네, 이번 영화 안동은 저의 장편 영화 5번째 작품입니다. 그동안에 만들어왔던 여러 가지 작품들 전부 다 소개하지 못해도 그 시대가 갖고 있는 어떤 사회성,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현실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현실에 있지 않을 것 같은 판타지한 공간과 상황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번 영화 안동 이전에는 사실 공포영화, 스릴러, 그리고 또 판타지물을 만들기도 했는데, 이번 영화 안동은 제가 그동안에 만들었던 영화의 분위기와는 아주 다른 환하고 밝은 힐링 판타지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안동은 어떤 이야기인지 좀 이야기만 해주실래요? 네, 영화 안동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시대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자살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심지어 한국뿐만 아니라 그게 전 세계 1위다. 그런 상황에 대한 어떤 인식이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이 세대들이 살아가기 너무나 어려운 나라가 되었다라는 게 기본적인 문제이고요. 그런 속에서 안동 출신의 딸이 서울에서 살아가다가 그 삶 속에서 어려움과 경쟁 속에서 살아가기 힘든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사실 자살 시도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린 분들입니다. 그 우울증에 걸리게 된 뒤 안타깝게 끔찍한 자살 시도를 하게 됩니다. 너무나 다행히게 자살 시도를 또 실패했는데 그때 때마침 엄마로부터 문자가 와요. 그 문자는 잘 지내니?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안동에 있는 집을 게스트하우스로 만들었으니 한번 놀러와, 뭐 이런 식의 문자 메시지가 오는 거죠. 뚱딴지 같은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딸은 자살에 실패한 게 너무나 다행인 것처럼 엄마를 만나러 집으로 내려갑니다. 바로 그 집으로 내려가서 생기는 이야기들이 바로 영화 안동의 이야기인데, 그 안동 게스트하우스로 변모한 그 집, 자기가 어렸을 때 살았던 그 오래된 고택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묵으면서 그곳에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해 있죠. 그래서 이 영화 안동은 사람들에게 살아갈 힘을 줄 수 있는 영화, 그리고 호흡을 쉴 수 있는 영화, 휴식 같은 영화가 되기 위해서 힐링 판타지로 만들었습니다. 네. 희망과 메시지가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런데 제가 또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영화 안동의 홍보대사를 이재명 대통령이 자처하셨다고 그러는데 무슨 이야기일까요? 야,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뭐냐면 네.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어떻게 보셨을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네. 그분이 어느 곳 출신이신지 안동 아시나요? 출신이시죠? 그죠, 알고 계시네요. 네. 놀랍게도 그분이 안동 출신이세요. 네. 근데 안동에 아주 번화하고 아니면 오래된 그 유서 있는 집안 가문이라기보다 정말 안동에서도 산골의 산골, 예, 지지리도 못 사는 집에서 정말 태어나셨다고. 어렵고 예. 힘들게 사셨던 분이 예. 초등학생 이전까지 살다가 초등학교 때 학교를 들어가면서 성남으로 이주했고, 그 이주했던 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뒤에 공장을 다녀서 심하게는 공장에서 장애인 판정까지 받을 수 있는 사고를 당하고, 그 뒤에 네. 정말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실질적으로 최근 대통령 된 뒤에 장관들이 영업보고를 할 때 기본적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대한민국이 정말 자살률이 높다. 이 자살률을 어떻게 낮출 수 있는지,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들이 살아갈 만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야 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논의해보자. 그리고 우린 그걸 노력해보자. 라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안동 출신의 대통령이 영화 안동을 홍보한 게 아닌가. 어떻게 보셨대요? 직접 보셨는지 몰라요. 아, 그렇군요. 아, 그래서 본인의 고향 이야기라서 예, 홍보대사를 자처했다는 말씀이군요. 영화를 보면 등장인물들의 서사가 좀 대체로 죽음을 암시하거나 죽음과 깊게 연결된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요. 등장인물들이 모두 죽음과 관련된 사연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뭘까요? 실제로 그거는 어쩌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영화를 통해서 만들고 싶은 어떤 세계와 맞닿아 있는데 이 영화 안동에는 세 커플 정도의 커플이 나옵니다. 네. 자살하는 딸을 둔 엄마, 그리고 20년 이상 딸이 버렸다고 생각하는 아버지와의 만남, 그리고 또 아주 젊은 20대 초반의 대학생 1학년이 죽을 병에 걸린 시한부 생명. 그러니까 모두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음의 직면에 있는 사람이죠. 게스트하우스에 와서 만난 있는 숙박객들이.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서는 이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커플의 죽음에 직면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과연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어떤 실질적인 어떤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연령대가 다 여러분들 보시는 관객들에게 다 해당되시는 나이일 거예요. 뭐 20대, 30대, 40대, 뭐 50대까지 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고루 있군요. 중요한 건 가족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네요. 안동을 통해서 가족이 다시 재회하거나 그 가족을 다시 한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찾아가 보는 영화. 그래서 이 영화 안에도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가 주로 나옵니다. 그 감독님 그 전작도 좀 가족 이야기였는데 물론 좀 스릴러였지만 네. 좀 가족에 대한 그런 좀 이야기에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 들으면서 거기에서 보니까. 말씀 잠깐 첨언드리자면 예. 세상에서 정말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1번 가족 네. 이야기다. 그쵸.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바로 가족이고요. 어떤 사람은 가족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쵸. 그런 사람들도 유사 가족이 있을 수 있고 그 무리 속에서 자신의 삶의 방향 그리고 또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늘상 관심이 있어 하는 얘기고 여지껏 5번째 작품을 만들고 있는 동안에 그게 안 나왔던 적은 없는 것 같네요. 네. 그 관통하는 게 가족의 이야기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등장인물 주인공 이름이라도 알려주시죠? 우리 영화 안동의 여자 주인공은 예. 안동의 딸이죠. 예. 안동의 딸 이름은 미나라는 이름이고 미나이고 예. 그리고 또 엄마는 영숙이라는 네. 엄마인데 네. 미나와 영숙 이 두 모녀 커플의 케미가 아주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 연기를 했던 분들은 네. 미나 역할은 그 달샤벳 아이돌 네. 달샤벳 출신의 박수빈 배우가 예. 했습니다. OST도 불렀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너무나 재능이 많은 사람이라 예. 이 영화 안동의 OST까지 다 예. 직접 불렀고요. 네네. 당연히 가수니까 너무너무 잘 불렀겠죠. 네네네. 너무 잘 불렀더라고요. 너무 잘 불렀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영화 OST 할 때 그 두 곡 중에 한 곡은 제가 직접 제 마음을 담아서 가사, 작사하셨어요? 작사, 앤드 작곡 작곡도 하셨어요? 같이 해서 그 곡을 여기에 같이 부를 수 있게 했습니다. 감독님이 작사 작곡 다 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화도 만드시고 시나리오도 쓰시고 대체 1인 몇 역이신 북치고 거예요? 장구치고 A부터 G까지 안 하면 독립영화 만들 수가 없답니다. 그렇네요. 영숙은 혹시 영숙은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는 노현희 배우라고 대추나무 사랑 관련애가 대표작이시죠. 전작인 스위트홈에도 엄마로 나왔던 분이죠. 대한민국에서 정말 연기를 독하게 잘 하실 수 있는 중년 여배우이시고 바로 전작 지난해 두 편의 영화를 개봉했는데 그중에 한 편인 스위트홈 감독판 거기에서 정말 끔찍한 엄마상을 정말 표현해 주셨는데 스위트홈 감독판은 너무나 아쉬운 게 이 작품이 실질적으로 발생했던 사건을 토대로 거기에 판타지 스릴러를 섞어서 만든 가족 영화인데 이 영화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좀 볼 수 있게 했으면 좋으련만 안타깝게 독립영화인 상황이 상영관을 못 잡아서 상영관을 제대로 못 잡고 그리고 또 좀 심하게 공포스러운 부분이 있다 해서 맞아요. 그 영화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그냥 일반적인 사람과 사람이면 되는데 모자 간의 문제라 그 모자 간에 그렇게 좀 실제로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모자 간에 그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좀 그걸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 주변도. 그런데 그 영화가 담고 있는 정말 큰 메리트는 현실에 있을 수 없는, 아니 있지 말아야 될 끔찍한 사건을 다루지만 그건 영화의 절반일 뿐, 그런 엄마에게도 세상을 살아갈 만한, 아이를 키울 때 꼭 생각해야 될 또 다른 천국 같은 그쵸. 이야기가 또 담겨 있기 때문에 그쵸. 영화는 끝까지 봐야만 그 가치를 맞아요. 확실하게 사실 느껴질 것 같습니다. 현실은 참 안 좋게 끝났지만 감독님 영화에서는 좀 희망적으로 그 마무리를 했던 게 새로운 되게 희망을 예, 제시했죠. 네 그렇게 좀 다르게 결말을 맺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죠. 그게 좀 좋았던 것 그게 같아요. 영화의 희망들. 반이었고 나머지 예, 반은 사람들이 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별도의 네, 판타지 부분이 그래서 있었죠. 마무리는 그래서 희망적이라 그 항상 감독님 영화는 좀 희망을 품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실질적으로 제가 담고 있는 어떤 영화 내용이 죽음과 맞닿아 있는 경계선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경계선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살고 죽음의 순간, 그런 고민점이 생겼을 때 인간이 가장 큰 삶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쵸. 그리고 그때 그 순간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절실함, 이걸 네. 영화에 담을 수 있다면 그게 어쩌면 제가 할 수 있는 일 아닐까? 아마 최극단에 갔을 때 가지는 희망이 더욱 진짜 더 삶의 간절한 예, 거죠. 간절한 뭔가가 더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점점 더 아마 궁금해지실 텐데요. 잠시 저희, 이야기를 또 잠시 후에 듣기로 하고, 영화라는 것이 단순한 이야기 이상의 철학이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사, 작곡하셨다는 그 안동의 OST 노래 하나 들을까 하는데요. 어떤 곡이죠? 첫 번째 곡은? 예, 제목이 돌아오지 않는 발걸음이란 뜻인데, 네. 노래 제목이 설명이 잠깐 필요한 게, 오래된 고택이면 수백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그 고택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네. 가족이지만. 네. 근데 집을 떠나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수도 없을 겁니다. 전쟁도 있었고 사고도 있을 테고, 그리고 또 다시는 귀향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도 있겠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 중에 생을 달리한 사람들이 어쩌면 그곳에 가족들 옆에 이미 와 있는 게 아닐까? 마음은 아니요. 뭐 제 영화는 그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발걸음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노래입니다. 네. 네. 영화 안동 OST 박수빈이 부른 돌아오지 않는 발걸음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안동 OST 박수빈의 돌아오지 않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다시 감독님과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감독님의 영화관이나 작품 세계관이 궁금한데요. 영화 안동이 담고 있는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힘든 사람? 자살을 결심한 사람? 비슷한 질문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가족이겠죠? 저는 사실 가족이, 나 자신? 거기에 이미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지만 가장 끔찍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도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네. 그래서 집을 떠나기도 하니까요. 네. 그리고 그런 끔찍한 삶을 느껴서 집을 떠났지만 정말 세상의 어려움과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 다시 노랗게 다시 돌아오려고 하죠. 어쩌면 가족이라는 건 그렇게 끔찍하기도 하고 소중하기도 한 것인데, 가족의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된 게 사실 안동입니다. 그리고 그 안동에 담겨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것들의 포인트들을 담아서 가족이 함께할 만한 이유를 표현했죠. 네. 그래서 그런 영화들을 앞으로도 계속 만들 생각인데, 이번 영화 안동에도 그래서 가족으로 인해서 위로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영화 안동은 편안을 안을 쓴, 동력에 있는 편안한 공간이란 뜻이잖아요. 안동 자체가. 안동의 한자가 편안을 안, 네. 동력동. 그런 동력에 가장 뜻이군요. 편안할 곳이다. 이런 뜻인데, 그렇군요. 따지고 보면 그게 어디입니까? 가족이죠. 집이죠, 집. 집이죠. 예. 엄마의 품이죠. 그렇죠. 집에 있는 엄마의 품, 그리고 엄마가 준 집밥,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게 바로 영화 안동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말 수많은 서사 구조나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행복한 순간, 그리고 또 안동의 고즈넉한 대나무 숲, 바람 소리, 그런 차분한 소리에서도 우리가 위로를 느끼고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끔찍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을 그런 곳에도 있다. 그쵸. 그 수백 년 동안 있었던 그 고택의 나무 네. 등걸에 역사가 담겨 있는 것처럼 정말 수많은 시름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걸 천천히 바라볼 때 힘을 얻을 수 있다. 네. 왜냐면 나의 삶은 고작 길어야 100년이고 수백 년 동안 이어졌던 저 고택처럼 형편이 사람들은 그냥 흘러갈 뿐이지, 그런 부분들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안동이라는 데서 찍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군요. 안동이라는 장소가 주는 또 특별함이 있어서 안동에서 이런 영화를 찍으신 건가? 실제로 가장 첫 번째 이유, 네. 안동에서 예. 저에게 제작 지원을 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안동시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제작 지원 공모가 있었고 아. 저한테 다이렉트 준 게 당연히 아니고 아주 여러 곳에 공모 작품 중에 하나였고 그 중에 제가 선택된 거죠. 아, 시나리오 내셨는데 그게 되신 거. 시나리오, 기타 등등 아. 전부 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거예요. 아, 그럼 안동시에서 보증하는 영화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때 안동에서 벌였던 시사회장에서는, 안동에는 사실 지금 현재 200석관이 가장 제일 큰 아, 그럼 안동에서 안동 지금 CGV 가 상영되고 있어요? 있고 예. 그곳에 시사회를 했고 꽉 채워서 아, 네. 정말 성황리에 상영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영화라는 게 사실 상영이 됐던 거는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상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을부터 시간이 좀 있다고 지났잖아요.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뒤에는 한 달 뒤가 돼서는 영화가 내려갔는데 놀랍게도 이거 수원에서 네. 제 영화 안동을 상영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바로 수원시 미디어 센터에서 토요일마다 상영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토요일마다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아, 몇 이번 시? 주 토요일 날 오후 1시 네. 수원시 미디어 센터 오후 1시 상영을 한답니다. 그럼 매주 토요일 1시인가요? 3월 달 토요일 날 오후 1시. 아, 네. 아직 3월이 한 세 번이나 남았습니다. 3주나 남았으니까 예.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수원시 미디어 센터 상영관, 거기 영화관이 되게 좋잖아요, 상영관이. 아유, 한번 거기서 영화 보시면 정말 좋아요. 4D 맞죠? 4D가 아니라 4K. 아, 4K. 4K가 되고 4K고 아주 음향도 음향도 좋고, 너무 최신식 디지털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너무 설명으로는. 매력적이고 좋고. 네. 근데 이제 그곳에 이제 제 영화를 상영하게 되어서 거기는 사실 수원에 있는 분들 중에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나 정말 다양한 가족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영화 상영할 때가 있어요. 아, 무료인가요? 무료로 상영할 때는 월요일날, 금요일날 아, 있는데 제 영화는 무료는 아니죠. 얼마나 놀랍게도 서울에 있는 가격과 달라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수원 시민에게, 이 라디오 방송 수원 시민이 들으실 테니까 수원 시민에 5,000원. 아, 시민 5,000원이군요. 그리고 시니어 노인분들 4,000원. 아, 네. 5,000원, 4,000원이니까 야. 실질적으로 영화 한 편을 보기에는 아주 요즘 저렴한 영화값이 비용이죠. 10,000원이 넘어가지고 진짜 영화 한 편 보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10,000원, 14,000원 가까이 그러니까요. 하죠. 그 3명이 보겠네요. 한번 볼 기본적으로 걸로. 보면 2명 보죠. 네. 거기다 팝콘도 먹잖아요. 아, 그럼 큰 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최소 3명이 보겠네요. 근데 거의, 저희 네. 영화는 한 사람 몫으로 3명이 기본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네요. 예. 가족이 같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가족이랑 꼭 손잡고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감독님 필모그래피를 보면은 작년에 2025년에 영화를 2편이나 개봉하셨어요. 보통 영화 한 편 만드는 것도 굉장히 긴 시간이라 1년에 한 편 만들기도 힘들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2편이나 찍을 수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질문 중에 영화를 어떤 주제를 담으시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저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이야기를 다룬다고 했는데, 놀랍게도 영화를 만드는 것은 가끔씩 살고 죽는 어떤 순간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자고 힘들다는 얘기예요. 네. 영화 한 편 만들기가. 네. 근데 다행히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만들었던 영화가 지난해 2025년 네. 5월 29일 날 스위트홈 감독판이 개봉했고, 네. 거기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노현희 배우, 박수민 배우도 출연합니다만 엄마와 아들의 끔찍한
상황을 판타지 스릴러로 만들었던 영화가 있고, 그리고 지난해 10월 16일 날 영화 안동, 정반대 영화죠. 킬링 판타지 그러게요. 영화. 분위기가 달라요. 분위기가 극과 많이 극. 달라요. 네. 예. 그렇게 극과 극인 영화를 만든다는 게 같은 해에 그게 가능한지 그렇게 두 작품 분위기 다른 이유도 궁금한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담으려고 하는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가 다 있는 건 분명한데, 네. 스위턴 감독판은 실제로 이 사회에 꼭 경정을 울리고 엄마들, 가족들, 그리고 또 자식을 둔 부모라면 커나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꼭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영화로 만든 거고, 가장 큰 이유는 그거죠. 근데 뭐 안타깝게 많은 사람이 못 보게 된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영화 안동을 포함한 앞으로의 얘기들은 삶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빼면 안 되겠다. 아. 왜냐하면 그 영화를 보고 나온 다음에 제 영화를 보시고 나오신 관객분들 중에 지난주에도 역시 그랬습니다만 한 분은 계속 우시는 거예요. 눈물을 그칠 수 없어서 그런 모습을 보고, 아, 저런 어떤 카타르시스가 있을 수 있는 영화 스위트홈 역시 그런 게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건 다루고자 하는 내용 자체에 그런 위로가 담겨 있다고 보기보단 그 사람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린 거고, 영화 안동은 위로와 함께 눈물도 흘릴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또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릴 수 있어서 저는 좋았습니다. 사실 그 수원뿐만 아니라 이게 경기도권에는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바로 그 의미가 안동이라는 게 저 경상도에 있는 고장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가장 편안한 곳, 그렇죠. 그게 바로 수원이 될 수 있고, 그 모든 곳에 집을 잃고 떠나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수원이 고향이 아니라서 음. 네, 고향이 항상 그립고 이렇게 마음은 좀 가 있는 그런 곳인데요. 그 타지에 사는 사람들에게 진짜 좋은 위로가 되는 영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감독님이 정말 아까도 1인 몇 역씩 하셨는데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또 최근에 뭐 사진관도 여셨다고 들었어요. 뭐 3.1절 독립운동과 관련된 의열사에 대한 의열단 사진관, 대한독립 의열단 사진관? 그런 거 네. 개업하시고 들었는데 어떤 곳인지 또 계기가 뭔지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갖고 있는 관심사 중에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대한 얘기를 포함해서 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에 대한 어떤 길 잃는 생각, 그리고 그런 역사의식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안타깝게 대한민국 교육 중에 국사, 역사를 가르치지 않고 있는 게 정말 끔찍한데,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잊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독립투사 열사분들을 실질적으로 효창공원 안에 있는 의열사라는 곳에서 모시고 있습니다. 그곳을 실제로 3.1절이 되면 많은 분들이 또 방문해서 기리고 찾아와 주시는데, 그런 분들의 순간순간을 촬영을 해서 폴라로이드로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가족들이 같이 오는 분들이 많아요. 와서 방문하는 것도 좋은데 아이들과 함께 와서 사진 찍고 그 기록을 담아서 보면 나중에 1년, 2년, 한 10년 정도 지나면 그 아이들이 성장할 때 그런 장면을 기억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필요하다 싶어서 사진관을 만들었고, 그날 1일 일단 진행했는데 너무 성황리에 잘 끝났어요. 3.1절요. 이를테면 네. 김구 선생님, 네. 유관순 열사, 그리고 또 안중근 열사, 윤봉길 열사가 3.1절을 맞아서 정말 행복하게 돌아가신 분도 많지만 행복하게 웃으면서 태극기 휘날리는 장면과 함께 아이가 찍을 수 있게 컴퓨터 합성을 한 거죠. 그런 사진을 드리니까 더더구나 좋아하셨죠. 그렇군요. 비용을 받으시는 거죠? 아닙니다. 무료로 하셨다고요? 무료로 했습니다. 무료 사진관이었으면 더더욱 안타깝네요. 그날 같은 네. 시간에 네. 수원 행궁동 그 행궁광장에서 네네. 그 예전에 그 김향화 아시죠? 알죠. 수원의 알죠. 유관순 그럼요. 김향화가랑 네. 또 김세한 독립운동가 또 예. 아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기리는 예. 또 뭐 헌화소도 있고 그 전시하는 그런 독립운동가 전시도 하고 저희가 또 3.1 운동 기념 행사를 했었거든요. 너무 수원에서 뜻깊은- 하셨다면 더 좋았을 너무 건데 뜻깊은 아쉽네요. 아이고.
내년에는 수원에서 같이 해주세요. 이런 걸 꼭 3.1절이 아니라도 네네. 저희가 또 때때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8.15 때도 듭니다. 또 기획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8월 15일 또 같이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는 너무 생각이 드네요. 좋네요. 안 그래도 저희가 그 행사가 있는데 네. 거기는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만드는 행사거든요. 네, 네. 이렇게 그래서 이번 행사에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수원에 뭐 추미애 오, 장관님이나 한준호 또 의원님, 의원님. 뭐 그리고 수원에 계신 백혜련 의원님, 김영진 의원님, 김준혁 의원님 뭐 다 오셔가지고 저희 또 응원해 주시고 네 그 또 각 단체들에서 그 부스 운영해가지고 아, 예, 잘하셨네. 예 그렇게 너무 해서 같이 잘하셨네. 수원 시민이 행궁에서 하다 보니까 더 네. 의미가 있고 또 시민들도 더 오기 편해서 예 또 김세한 그 또 독립운동가 거기 예. 또 헌화소를 마련해서 네. 헌화도 하고 되게 너무 의미 있는 좋네요. 시간이었거든요. 아, 알았으면 같이 했으면 너무 너무 좋네요. 좋았을 건데 올해 네. 8월 15일이요? 8월 15일에도 비슷한 행사 할 거니까 같이 하면 좋을 것 제가 같습니다. 올해 무조건 하려고 하는 날이 며칠이 있는데 그중에 네. 8월 15일은 이미 딱 날을 비워놨어요. 아,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있는데 수원에서 하는 게 수원에서 낫겠다. 같이 하시면 더 좋겠네요. 네, 수원에서 하는 게 네, 좋겠습니다. 네. 제가 그때 사회를 봤었거든요. 아유, 그러니까 같이 하는 너무 행사들. 좋겠네요. 아, 네. 그래서 연결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고, 참 안타깝네요. 그때 같이 했으면 너무 좋았겠네요. 수원 시민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안동도 홍보하고 그러면 좋았을 텐데. 아, 그러면서 아쉽네요. 지금 너무나 아쉽지만 이런 네. 행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들을 네. 지속적으로 계속하면 좋았을 텐데 아, 네. 잘 그쵸. 못했어요. 맞아요. 최근 몇 년 못했어요. 맞아요. 근데 걔 뭐 이유가 있었지만. 그죠? 그래서 작년이 80주년이었거든요. 얼마나 그래서 뜻깊은 네, 그래서 해였으니까. 80주년 때 국가 행사에 안 가시고 저희 수원 행사 오셔서 같이 만세를 부르는 그런 또 이렇게 퍼포먼스를 같이 잘하셨네. 하셨어요. 수원에서 유관순 열사의 후손이신 유장부님도 오시고 또 기타 등등 또 네, 다른 또 독립운동자 후손도 오셔가지고 작년에는 80주년이라 크게 또 네, 저희가 독립기념 행사를 또 했습니다. 너무 뜻깊은 예. 해요. 저기 3.1절 운동이라고 하지 않고 저는 3.1절 혁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김준혁 교수님이 그날 맞습니다. 또 그 오셔가지고 얘기도 하셨군요. 너무 예, 좋은 혁명이라고 말씀. 표현해야 된다고 그때 또 그 잠깐 역사적인 설명을 하는 시간을 드렸었거든요. 김준현 의원님이 그런 또 전문가 아니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의미 있는 3.1절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올해 네. 8월 15일 네, 8월 확실하게 15일 찜해놓겠습니다. 그때 또 되면 또 홍보 한 번 더 하시고 예. 네. 그렇다면 영화와 역사 네. 그리고 기록이라는 것이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시 또 영화 안동 OST 하나 들을까 하는데 어떤 곡이죠? 네, 이번 곡은 너에게 달려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너에게 달려간다가 사실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노래로 제가 작사 작곡한 건 아니지만 대단히 이거 애틋한 곡입니다. 여기서 너가 누굴까요? 누굴까요? 고양일까요? 누가 될 수도 있지. 누구든 될 수 있죠. 고양이 엄마일 수도 있고 뭐 그죠? 뭐 그쵸. 다양한 의미를 그렇습니다. 네, 사람마다 다르겠네요. 시적 어떤 네. 의미니까요. 네. 네. 영화 안동 OST 박수빈이 부른 너에게 달려간다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곡은 박수빈의 너에게 달려간다였습니다. 네, 오늘 그 영화 안동 OST 듣고 있는데요. 노래가 너무 가슴을 심금을 울린 것 같습니다. 네, 김홍익 감독님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수원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독립군 항쟁을 다룬 영화들이 여러 편 제작되고 있는데요. 감독님도 혹시 독립운동이나 항일투쟁을 본격적으로 다룬 영화를 만들 계획을 혹시 있으신지요? 계획은 당연히 있죠. 아, 당연히 네. 있습니다.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이번에 안동 제가 진행하면서 영화 안동을 촬영할 때 꼭 만나 뵙고 싶었던 분을 못 만났었어요. 그런데 개봉 시점이 되어서 그때서야 찾아뵀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안동 출신인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였고 그분이 바로 이육사 선생님이셨습니다. 아, 네. 이육사 선생님은 사실 많은 분들이 시인으로만 알고 계신데 네. 그분이 아주 의열단이라고 하는 비밀 결사단체에서 활동을 하신
독립투사라는 것까지 아는 분들 많지 않으실 거예요. 아니요. 돌아가실 때 옥사에서 돌아가셔서. 네. 네. 그리고 그분이 했던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비밀스럽게 수행했던 여러 가지 것들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렇죠. 모르죠. 실제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의열사에서 벌였던 그런 사진관도 제가 함께하고 있는 사단법인 의열단에서 했던 일이고 따지고 보면 이분도 이육사 선생님도 의열단 소속이었어요. 그 오랜 시간 전에. 네. 그래서 그분을 담을 영화를 꼭 만들고 싶었고 그래서 그분의 살아생전에 수많은 이야기들을 담은 역사 기록관이 있었고 거길 방문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바로 누굴 만났냐면 그분의 생존하신 따님을 뵀어요. 진짜요? 이옥비 여사님 뵙죠. 연세가 그리고- 꽤 있으실 텐데. 그럼요. 연세가 8순 중순 넘으셨는데 그분을 뵙고 제가 했던 얘기는 제가 영화 이육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로 만들고 싶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당연히. 네. 그리고 그분 포함해서 이육사 문학관에 계신 관장님 함께 많은 분들 모시고 제 영화 안동을 보러 오셨어요. 네. 그 김홍이 어떤 식으로 영화 만드는지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이옥비 여사님한테 영화 이육사는 기존의 독립영화랑 완전히 다를 거다. 왜냐하면 영화 독립 투사를 다뤘던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다루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들의 숨겨진 상황,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을 포함해서 그게 그 시대에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연관할 수 있는 새로운 설정을 담아서 할 거다. 기대되는데요. 완전히 판타지적 요소가 그래서 가미되어서 새로운 영화를 여사님이 안동을 보시고 나서는 흔쾌히 이육사 영화 만들어 달라고 허락하셨어요. 이옥비 여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을 잘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그 부분뿐만 아니라 요새 젊은 사람들이 보고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면 더 좋겠다. 그러니까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 시대적인 공감도 포함돼야 한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또 생각과 아주 부합하신 말씀해 주셔서 더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군요. 감독님께서 이렇게 역사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무슨 역사 독립 영화제 그런 것도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 어떤 영화제인지 어떤 취지로 만드시는지 이야기 좀 부탁드려요. 실제로 영화제가 정말 많고 좋은 영화제를 그렇죠. 포함한 정말 많은 영화제 생긴 걸 전 정말 바라는 사람인데 만약 없다면 이런 영화는 꼭 만들어져야 해라고 했던 영화제가 있었고 그게 바로 주제의식으로 역사 독립을 다룬 영화제가 필요하겠다. 실제 우리가 근 몇 년 사이에 우리가 정말 역사의 순간에 딱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과연 벌어질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떤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었잖아요. 계엄령, 그리고 탄핵,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원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그냥 순탄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순간순간을 담은 영화들, 그런 영화들이 우리한테 왜 중요하냐면 그런 것들을 모른다면 내일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수많은 잘못된 순간에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 2세들 그런 사람이 꼭 보아야만 실수를 하지 않고 자신의 미래를 좀 더 효과적으로 살 수 있다 생각해서 역사 독립 영화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작년에부터 사실 준비하셨는데 작년부터 준비했죠. 예, 그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갖춰가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더 많은 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영화라는 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힘과 참여와 돈이 필요한데 역사 독립 영화제는 이곳 수원에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때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야 그런 분들이 모여야만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영화 상영할 때 꼭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수원에서 역사 독립 영화제를 만들 건데 이걸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을 만들었어요. 펀딩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펀딩을 포함해서 이런 모든 걸 할 때 사람이 모여야 하니까 제가 경기 영화인 조합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경기도에서 영화를 만들었고 만들려고 하는 분들의 모임, 관계기자, 배우이자 스텝이 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모아서 이분들이 함께 할 수 있다면 영화제 만들 수 있겠죠.
경기 영화인 조합도 중요하지만 또 후원을 바라신다면 네. 역사독립 영화제 뭐 후원회라든가 뭐 예. 이런 것들 좀 해서 지역의 그 유수한 분들 아까 또 수원의 역사하면 김진혁 교수님, 김진혁 이제 김진혁 의원님이시죠. 의원님. 네. 의원님도 좀 이렇게 예산 좀 어떻게 좀 이야기해 보시고 네. 이렇게 그래 보면 좋겠다는 또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감독님 그 뭐 영화를 뭐 한 해에 2편씩도 만드시는데 혹시 올해나 아니면 다음 또 작품 뭐 준비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셔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자면 네. 한 해에 2편 만들 수 있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쵸. 몇 년에 걸친 걸 그해 모아서. 연도에 아, 이제 개봉하게 된 거고 제 영화 네. CCTV는 무려 12년 만에 개봉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해에 만들 수 있는 건 정말 불가항력적인 일이고 그쵸. 근데 힘드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계속 만들어내고 네, 있는데 네. 다음 영화 되게 궁금합니다. 이번에 지금 만들 영화는 네. 사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네. 그 영화는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아, 네. 다큐멘터리 영화인 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있었던 사건의 이야기를 잘 다시 한번 조명할 필요가 있어서 하는 건데 좀 그 주제는 현실에 기반한 주제를 많이 잡으시네요. 맞습니다. 그게 사실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와닿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직도 남겨 있고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원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제가 잡은 주제는 네. 2022년 발생했던 이태원 참사를 다룬 아, 이야기입니다. 작년에도 이태원 참사 다룬 영화 꼭 만들고 싶다 그러셨는데. 실제로 작년에 영화 2편 개봉하느라 도저히 짬이 안 났어요. 그쵸, 그쵸. 어떻게든. 근데 지금 유가족분들, 생존자분들과 연락을 취해서 이태원의 별들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날 2022년 10월 29일 159명이라는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159명이나 됐군요. 실제로 그 한 분 중에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와 여자친구가 죽었기 때문에 뒤에 자살한 사람까지 포함해서 159명. 아, 네. 근데 이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을 제가 들었는데 그 네. 이야기를 듣다가 결정한 거죠. 지난해 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처했을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이 너무 다르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때 그 책 읽으시고 그때 책 이야기도 하시면서 이 영화 음. 꼭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아, 맞습니다. 그때 그 책을 읽은 뒤에 이런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라는 얘기를 그냥 사석에서 편하게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만들지 않는 게 어떨까요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이유가 사람들이 자신이 즐겁기 위해서 이태원을 찾아갔는데 놀려고 찾아갔던 사람들의 죽음을 왜 다룹니까? 그리고 그 그런 의견. 이태원이라는 곳은 맞아. 끔찍하게 뭐 심하게 이런 얘기를 많은 분들이 신문지상이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SNS에 올리는 것들 보면 걔네들 분명히 술, 마약, 섹스 이런 걸 하려고 갔던 사람일 텐데 거기서 죽은 사람을 위로할 필요가 있어? 더구나 정부와 국민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는 걸 그 뒤에 찾아보면서 느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과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시대가 정말 많은 미디어와 영화가 만들어지고 수많은 유튜브 방송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면 내가 이 이야기를 다룰 만한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줄 만한 필요가 있구나. 그리고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해소할 수 있는 해원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이걸 올해는 만들어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그때 벌었던 수많은 영상들을 솔직히 하나씩 다 찾아서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유가족 또 생존자분들 이런 분들의 인터뷰 촬영을 다음 달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4월부터. 아, 네. 또 바빠지셔야겠네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 그런 중간중간의 이야기를 저희 수원은 지금에서 한 달에 한 번쯤 지금 어느 정도 진행했는지 좀 그런 소식들 전해주시면 되겠네요. 여기 네. 한 달에 한 번씩 꼭 나와야 될 필요가 꼭 생겼네요. 아, 네. 그래서 그런 거 전해주시면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저희 또 수원 FM 앞에 있는 수원역에서는 이태원 참사랑 그 또 세월호까지 해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예, 또 예전 항상 시위를 했었던 예. 그런
이렇게 것들도 있고 하니까 좀 의미가 더 클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얘기 하시니까 정말 오래전부터 세월호 사건 이후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 유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을 계속 해오셨던 분이 계셨고 그분이 4월 16일 때문에 16일 날 매달 16일 날 그런 모임을 하신다고 또 알고 있어요. 네, 네. 바로 이제 며칠 후입니다. 네. 16일 날 그래서 그곳을 어떻게든 나가서 찾아뵈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날 뭔가 방송이 하나 갑자기 더 생겨서 어쨌든 그날 꼭 나가서 그분들과 만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세월호 유가족 네. 그리고 또 지금 이태원 참사 유가족 네, 분들 저희 같이 하신다니까요. 네, 그 수원에도 또 유가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항상 그 할 때 나오시고 하세요. 예. 네, 그 누님도 있고 어머님 계신데 어머님은 매번 참석 못 하시고 누님 같은 경우는 같이 늘 함께 하시고 그러시거든요. 예, 같이 하면 의미가 그분 꼭 이야기도 들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 전 이사장님이었던 서지현 이사장님이 예, 그 함께하고 계시니까 거기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들 중에서도 영화 안동 보고 싶어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아까 분명 말씀하셨지만 한 번 더 영화 안동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예.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수원시 미디어 센터 팔달구청 근처에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 토요일마다 오후 1시, 이번 주 오후 1시, 다음 주도 오후 1시, 네. 마지막 주는 11시, 오전 네. 11시 이렇게 3회가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곳에서 현장에서 예매해서 현장에서 구매해서 들어가실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뭐 네이버랄지 디트릭스 이런 데서 구매할 수도 있는데 현장 예매가 아마 좋으시겠죠. 현장 네네. 구매. 뭐 가격은 수원 시민은 5,000원. 5,000원. 일반 영화에 비해서 세 분이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비용. 그렇죠. 어르신들, 노인분들은 4,000원. 네, 4,000원. 이렇게 그 네. 수원시 미디어 센터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데 시설은 너무 좋다. 빵빵합니다. 너무 좋다. 4K에다가 너무 디지털 좋습니다. 무슨 서라운드 서라운드 시스템 프로 시스템도 너무 다 잘 돼 마련되어 있어서 있고요. 예. 화면도 훨씬 가깝고 커 깨끗하고 보이더라고요. 깔끔합니다. 네. 아무래도 새로 지은 건물이다 보니까 네, 아주 그 좋은 그 환경에서 예. 저렴한 가격으로 안동 영화를 접할 수 있지 않을까. 매주 토요일 3월달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수원시 미디어 센터 행궁동에 있어요. 네. 그 연무대 못가 창녕문 아래에 못 있죠. 가서죠. 팔달구청하고 그 연무대 연무대 그 중간쯤에 사이에 있습니다. 사이에 있거든요. 네. 혹시 경기시 또 뭐 미디어 센터에 가시면 미디어 전시도 있으니까 네, 미디어 일석이조 삼조가 될 것 같아요. 가족과 함께 힐링되는 영화도 보시고 또 미디어 센터 또 전시도 보시고 그렇지 않을까. 또 만난 또 주변에 또 걷기에 좋은 시즌이니까. 행궁동. 예, 행궁동의 그 주변에 바로 성곽을 성곽 걸으시는 바로 있죠. 네, 그러면 바로 위가 성곽입니다. 예,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수원 공동체 라디오 청취자들에게 이야기는 꼭 해야겠다. 예, 감독님께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네,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그 영화 안동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게 될 텐데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어떤 영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힐링을 받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순간 그런 것들을 가끔씩 관객들의 모습을 보고 제가 봅니다. 그때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이 길을 선택한 게 너무 잘했고 이렇게 힘든 길이라도 계속 할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영화라는 건 관객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 되어야 드디어 완성된다. 그렇죠. 드디어. 네. 암만 긴 시간, 긴 노력을 했다, 큰 노력을 했다 해도 관객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면 완성된 건 아닌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와서 영화 안동을 보시고 위로받으시고 그리고 또 자신의 삶에 뭐 진이 빠지고 힘이 든 것들을 채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영화 안동 3월 매주 토요일마다 수원시 미디어 센터 1시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수원은 지금에서는 네, 오늘 영화 안동의 김홍익 감독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독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곡 추천해 주시면서 인사 나눌까요? 네. 제가 최근 들었던 노래 중에 정말 깜짝 놀란 노래가 있었습니다. 와, 이런 노래를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니? 네. 그 노래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그 노래는 김선필 가수분이 부른 마마라는 노래였습니다. 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목소리, 네. 감정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기대하면서 마지막 곡 들어주시고요. 오늘 김홍익 감독님과
역사 이야기, 안동 영화 이야기, 작품 3개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화 한 편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선을 열어주기도 하고 잊혀졌던 역사를 다시 생각나게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 나누어 주신 김홍익 감독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도 수원의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 곡 김선필의 마마 들으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은 지금 진행의 이경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러우지 않는 발걸음 영화 OST 달수빈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달려간다도 달수빈입니다. 네, 박수빈이 활동명은 달수빈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김선필의 마마가 아니라 김필선의 마마임을 수정해 드리겠습니다.